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사계절 내내 쉽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입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장 건강은 물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가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사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독이 되는 사과는 어떤 사과인가? 두 번째는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사과는 바로 무심코 먹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남는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합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퀴논이 생성되고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에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라고 하며 깎은 사과는 레몬물이나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에 씌워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한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신선한 사과보다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먹을 만큼 정확히 정해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 아니라 배,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홍차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과씨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씨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과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청산가리 계통의 자연독소로 아미그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또는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사과에 굳이 독을 먹어야 할까요?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는 방법은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등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독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과를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동파라핀은 인체에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하고 같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특히 노년기 어르신이나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 수술 후 장폐색 등의 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 선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서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단백질이 응고되는 과정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소화가 힘들어지겠지요.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결국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전달 역할을 해서 뇌 기능에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잘 골라서 드시는 식습관이야말로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와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WHO가 고구마를 토마토와 케일과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택할 정도로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음식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며 배에 가스가 생기고 뱃속이 부글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답니다.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배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펙틴 성분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훌륭하답니다. 이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펙틴 성분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드셔야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계절적인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준답니다. 또 암을 예방하고 발암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사과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공인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짝이라고 해요.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인데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보완해준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속이 편안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주로 새우나 소금 또는 쌈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준답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는 체내에 쌓여있는 나트륨인데 사과는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효과적인 식품이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증가해서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사과가 칼륨 섭취를 도와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이처럼 사과와 돼지고기는 영양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일 뿐 아니라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과 맛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맛을 더욱 증가시켜준다고 해요.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거나 사과 소스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이시면 맛도 좋고 효과가 증가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잊지 마시고 사과와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과와 최고의 궁합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당근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장운동이 위축되어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들을 체내에 퍼뜨려 치매와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면 변비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당근 속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피부를 좋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당근을 장속 진공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폐기능 증진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이는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을 한답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팔카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답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피로회복을 도와 만성피로를 풀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감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비타민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와 만나면 그 맛과 영양효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소화 흡수율은 익힌 당근의 경우 50% 정도나 높아진다고 하니 사과와 익힌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지금까지 사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드셔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사과는 갈변된 사과나 왁스 코팅된 사과 또는 사과씨와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잘 씻어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답니다. 세 번째는 사과는 고구마, 돼지고기, 그리고 찐 당근과 함께 드셔야 그 맛과 영양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사과를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많은 이로운 효과를 얻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